다음은 이제 주주명부 열람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소액주주가 회사에 소주주권 행사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되냐를 알아봤고요. 오늘은 그 제일 첫 번째 단계, 주주명부 열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주명부 열람은 보통 이렇게 진행됩니다. 처음에는 이제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회사로 전화를 하겠죠. 주주명부 열람을 하고 싶다라고 전화를 하면 회사에서 이제 이야기를 할 겁니다. 공문을 보내든 이메일을 보내면 보내라. 그때 필요한 서류는 소유자 증명서를 첨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에 주주는 열람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주주인 그 입증을 해야 되고요. 주주가 법적인 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소유자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대신에 이제 오늘 내가 주주라는 걸 입증하는 거는 뭐 잔고 증명서로도 충분히 입증이 되기 때문에 소송하게 되면 이걸 받아주는 경우도 있는데 원칙적으로는 소유자 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공문이 접수가 되면 회사와 일정을 조율한 다음에 방문을 하게 되죠. 방문할 때 신분증과 위임장, 대리인이 방문하면 이제 위임장이 필요한데 이때 꼭 보면 꼭 가야 되냐? 뭐 그렇진 않습니다. 열람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메일로 달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신분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이메일로 이제 그냥 줄 수는 없고 일반적으로는 방문을 해서 열람을 하는 게 보통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회사로 방문한 다음에 주주명부 수령하게 되죠. 자, 이런 절차로 진행이 되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한 회사가 이제 주주명부 열람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공지를 띄운 거고요. 이게 정석입니다. 보시게 되면 상법 396조 2항에 주주하고 채권자는 주주명부 열람에 등사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전자증권법에 주주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해야 되기 때문에 소유자 증명서를 인정하고 있다, 회사에서는. 그리고 또 하나 더, 주주명부 내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우리는 굉장히 까다롭게 보고 있다. 그리고 주주가 확인이 되지 않은 사람한테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라고 나와 있고요. 그리고 당일 기준, 열람 등사를 청구한 당일 기준으로 주주여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한테 처음에 연락을 했을 때가 3일 전이라 그러면 3일 전에 주주가 아니고 주주명부 열람을 하러 온 오늘 주주여야 된다. 라는 거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어떤 게 포함되어 있어야 되냐. 이게 상법인데요. 주주의 이름과 주소, 주식의 종류와 그 수, 그리고 취득 연월일이 나와 있는데 저거는 이제 그 비상장일 때 이야기인 거고 취득 연월일은 이제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주주명부를 기재를 만들게 되고 열람을 하게 되는데 회사에서 예탁원으로부터 받는 주주명부에는 이메일이 적혀 있습니다.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는데 그 부분은 회사가 선택을 해서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법 따르면 이제 이메일 안 줘도 되기 때문에 보통은 열람을 할 때 주주명부에 이메일은 삭제를 하고 주고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가끔은 회사에서 개인정보가 있기 때문에 못 준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그런 게 어딨냐라고 달라 그러고 난리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판례인데요. 판례를 보게 되면 이름, 주소, 주식의 종류, 수, 요건 줘야 된다. 그리고 요걸 주는 거는 그 개인정보 수집 또는 제3자 제공을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 나와 있기 때문에 명확합니다. 이름, 주소, 주식수, 요거는 필수적으로 기재가 되어 있어야 된다. 라고 되어 있고요. 근데 그럼 달라 그러면 다 주냐? 그럴 리가 있나요?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제 현대증권도 과거에 이제 그 주주명부를 열람한다고 신청했을 때 거부한 사례가 뉴스까지 난 적이 있고요. 자, 보게 되면 이제 판례상 그 주주명부 열람을 한 사람이 청구 목적이 정당하지 않다는 걸 입증하는 경우에 거부할 수 있기 때문에 회사에서는 거부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보시게 되면 이제 의결권 모집을 하겠다라는 것만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이 있어가지고 허용하지 않는다. 이게 일반적이고 노조는 왜 줬냐? 노조는 참고 서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공시를 했기 때문에 이거 명백하지 않냐. 그래서 줬다라고 이제 이렇게 나와 있고요. 현대증권만 그랬냐? 현대증권은 과거에 지금 이제 국민 KB 그 증권과 합병됐고요. 삼성물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이제 기자가 취재하려고 6주를 산 다음에 주주명부 열람을 달라고 하니까 처음에는 실질주주 증명서 달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려고 하면 소송 걸어라 라고 한 내용이고요. 자, 보시게 되면 이제 여러 회사들도 그 주주의 명부를 지켜야 되는 명분도 있고 보호해야 되는 정보도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그냥 달라고 해서 주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상한 그 판례들이 나오고 있는데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작년 12월 27일, 그러니까 2023년 12월 27일 날 소송 판결 받았는데 2023년 연말 기준 주주명부를 조라라고 2023년 12월 27일 날 판결을 합니다. 근데 회사에서는 이제 거기 공시를 하면서 적죠. 통상적으로 주주명부는 1월 중순에 받는데 이건 뭐 달라고 그러면 어떡하냐 이거. 자, 왼쪽에 보시게 되면 이제 확정된 날로부터 15 영업일 동안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공휴일 휴일 빼고 나면 거의 2주죠. 그러면 1월 14일, 1월 16일쯤 되는데 만약에 주주명부를 그 이후에 받으면 못 주지 않냐 라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실무에 대한 이해도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판례가 이렇게 판사도 이렇게 판결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우선 이제 주주 명부 열람 청구를 이제 많이 하겠죠. 이제 곧 이제 그 회사 입장에서 우선 회사 측부터 생각을 하면 지금 시즌에 이제 전자서류가 주주 명부입니다. 그 신청서를 먼저 자기네 명의계사 대리인한테 이제 송부를 하죠. 지금쯤 많이 송부를 했을 거예요. 송부를 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고요. 1월 초부터 이제 막 송부를 하니까 1월 15일 전까지 송부를 하고 그러면 이제 20일 정도, 빠르면 한 20일, 늦으면 한 25일 사이에 주주 명부를 이제 각 명의계사 대리인들이 담당 그 회사에다가 이제 비번 걸어가지고 이제 보내주죠. 예, 그렇게 주주명부가 오고요. 1월 한 중순부터 정기주 총회는 뭐 정상적인 12월 말 결산 법이 기준일 법이는 그렇게 오고 그러면 이제 궁금하죠. 누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는지, 누가 왜 갖고 있는지. 그 소액주주들도 궁금하죠. 네, 소액주주들도 궁금하기 때문에 이 판법에서는 한 주만 있어도 이건 그 한 주만 있어도 주주 명부는 열람을 신청할 수가 있고 열람할 수가 있기 때문에 신청할 수 있죠. 근데 요거는 앞에 이제 잠깐 우리 홍채영님이 잘 말씀해 주셨듯이 뭐 소유자 증명서 끊어가지고 요 소유자 증명서 어떻게 끊냐? 요 기자들도 아까쯤에 여기 뭐 요 기자도 당연히 그 소유자 증명서가 필요하다는 말을 했고 발급 방법과 열람 요구 절차에 대해 설명은 없었다. 안 해주죠. 예, 이거 안 해줍니다. 기자는 솔직히 여기 담당자가 모를 수도 있어요. 본인도 이걸 실제로 안 해보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고 이거를 누가 끊었다라는 걸 횟수나 팩스나 메일로 날라와요. 예, 뭐 홍채영님이 저희 회사에서 실질주주 명서가 끊었다라고 하면 예탁원에서 실질 주주 증명서 발급이 누가 몇 주를 가지고 어떤 목적으로 실질 주주 증명서를 끊었다라고 팩스가 팩스하고 메일이 날라옵니다. 팩스하고 메일이 날라와서 그것만 받아본 사람은 이제 받기만 한 사람은 모르죠. 신청을 하는 건 좀 다르죠. 근데 신청하는 방법은 예전 저희가 초기에 아마 한 1년 정도 가까이, 1년까지는 안 되고 초기에 실질 주주 증명서를 발급하는 그 챕터가 있을 거예요. 저희가 한번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실질 주주 명부를 끊으면 여기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그 당일. 당일이라는 얘기는 실질 주주 명부를 끊으면 이게 락업이 걸립니다. 락업이 원본을 다시 제출하기 전까지는 락업이 걸리기 때문에 끊는 순간은 또 해지되면 해지됐다고 또 회사에 날아가고 또 그렇기 때문에 그 명부 끊는 거 그 자체만으로 계속 그 끊은 날부터 계속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실질 주주 명부고, 거기에 이제 그게 있는 거예요. 취득 연월이. 취득 연월도 거기에 나옵니다. 보유기간하고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질 주주 명부가 그게 돼 있는 거다.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 실질 뭐 당연히 이제 회사에서 뭐 이런 거 다 쌩까고, 명부 섞고 나서 연락해도 쌩까죠. 거의 대부분 쌩까입니다. 쌩까고, 그냥 소송으로 답하는. 소송을 해야지만, 이제 소장 가고, 이제 뭐 판결 내리기 바로 직전까지. 판결 나서도 잘 안 주는 데도 있긴 한데, 하여튼, 보통 정상적인 회사들은 뭐 소송 가기 직전에 주든가 소송 가서 그냥 그 판결 나기 전에 주든가 판결 난 다음에 주든가 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가장 늦게 주는 게 가장 좋죠. 회사는 대충 알고 있으니까 분기별로 받은 것들도 있을 거고 아니면 기말에 먼저 받으니까 요 아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판결문이 좀 웃긴 거죠. 이 판사분도 이런 걸 잘 안 해보셨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2월 30일 27일 날 판결문을 냈는데 31일 기준으로 15 영업일, 27일 기준으로 15 영업일. 근데 상장사들 우리나라 그 한 코스닥만 해도 한 2천 몇백 개가 되는데 2천 개가 가까이 되는데 그것도 대부분 다 이제 1월 중순에 받는데 안 받으면 어떡하려고 막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뭐 받아서 주기만 하면 이제 요거는 이제 변호사의 문제죠. 이제 잘 소명을 해서 이렇게 주겠다, 안 주겠다는 게 아니고 주겠다라고 잘 소명을 하면 판결문 하기 전에 잘 이렇게 좀 됐었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그 율사 분들도 잘 모르시죠. 율사 분들도 실제로 잘 안 하시면은 그냥 그 상법이나 이런 거 보면 당연히 다 회사가 항상 언제든지 달라고 하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 하는 거하고 전자 그 전자주식 그 법이 도입된 이후로 많이 바뀌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바뀌어서 요거는 좀 그런 부분이 있다. 근데 일부러 이런 걸 내기 위해서 그 주주명부 열람 청구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게 제목이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저번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경영권 분쟁이기 때문에 뭔가 이슈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이 소송 자체는 그닥 큰 돈 들이진 않거든요. 예. 인지대나 뭐 이런 것들이 큰 돈 들이지 않기 때문에 전자소송으로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냥 한번 내보는 그런 경우도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좀 드물죠. 예. 드물고 그래도 뭐 한번 해볼 법한 내용인 것 같기도 해요. 예, 예, 그렇습니다. 예. 최근 요 아까 들어서요, 법원에서 판결 나오는 거 보면 PDF나 엑셀 파일 등의 전자적인 방법을 포함한다라고 나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에 주지명부 열람 신청을 하게 되면 마지막에 이제 줄 때 서면, 그러니까 프린트해서 주는데 그 글씨를 갖다가 어떻게 주는 건 이제 안 정해져 있으니까 뭐 폰트 2,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알아보기 힘들게 주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아예 저렇게 엑셀 파일이라고 명시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꼭 저렇게 줘야 되는데 보통은 이제 그 판결문에 엑셀 파일 등 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 또 싸우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렇습니다.